XRP는 이미 죽은 차트라고 보시는데요. 틀렸습니다. 지금 이 코인에서 제일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가격은 1달러 7센트. 이거 하나만 보면 그냥 힘 빠진 코인이에요. 근데 이 코인 여전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6위입니다. 죽었다는 자산이 아직도 시장 상위권 자리를 안 내주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670억 달러. 전고점 대비 70% 넘게 빠졌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요. 가격이 이렇게 짓눌렸는데 커뮤니티 긍정률은 오히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감오십니까?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5.58%. 겉으로만 보면 그냥 지루하게 흘러내리는 코인이에요. 근데 24시간 흐름은 플러스 0.33, 일주일 흐름은 플러스 1.48로 방향이 슬쩍 돌아섰습니다. 커뮤니티 긍정률은 61.3%까지 올라와 있고요. 시장 6위짜리 자산이 전고점 대비 70% 할인된 자리에 눌려 있는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버티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백화점 매장은 텅 비었는데 창고 재고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 저도 이런 차트 여러 번 봤는데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XRP는 뚜껑 용접해 놓은 압력 소치예요. 밖에서 보면 소리 하나 안 납니다. 근데 안에서는 압력이 계속 차고 있고요. 밸브 하나만 건드리는 순간 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뚜껑이 날아갑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8달러의 조건으로 걸어둔 그 핵심 방아쇠,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정확한 순간에 XRP와 함께 움직일 월가가 이미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이 공개 영상에서 이름까지 다 까버리면 향후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유는 뒤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주냐 하실 겁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XRP 들고 있는 개인 홀더예요.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흐름을 읽고 같이 대응할 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곧 이 채널의 힘이에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겁니다.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1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받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영상 끝부분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XRP가 2달러를 갈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답 드릴게요. 자, 근데요. 여기서 시장이 통째로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갔어요. XRP가 1% 남짓 하락했다. 그거 보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또 힘없네. 근데 이 판에서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캔들 하나를 안 봐요. 그 캔들을 만들어낸 수급의 빈칸을 봅니다. 저도 캔들만 보고 판단하던 시절엔 계속 털렸거든요. XRP의 24시간 거래량이 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커 보이죠. 근데 시가총액 대비로 계산하면 1.4%예요. 시장 6위 자산의 하루 회전율이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싸게 눌린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저평가 신호 아닙니다. 베팅 부재 신호예요. 아무도 방향성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70억 달러짜리 배가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데 노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배가 멈춘 게 문제가 아니라 엔진룸이 통째로 비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시장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 긍정률은 61.3%인데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기대는 살아있는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 이건 매도병 문제가 아니에요. 매수 공백 문제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파는데 새로 사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위로도 얇고 아래로도 얇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어느 쪽이든 속도가 붙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얹습니다. 연초 이후 이 자산에서 빠져나간 순유출 자금이 대략 5억 4천만 달러 규모로 파악되거든요. ETF 데스크 쪽 자금 흐름도 지금 기준으로는 부진해요. 관객은 이미 다 자리에 앉았는데 조명이 아직 안 켜진 대형 공연장. 딱 그 상태입니다. 불 켜지는 순간 뒷자리는 이미 없어요. 그럼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기관도는 왜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뭐가 바뀌어야 이 조명이 켜질까요? 이 판을 움직이는 스위치는 3개가 물려 있습니다. ETF 자금, 규제, 그리고 공급이에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ETF 자금 흐름. 이건 대형마트 입구의 카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매장 안매출이 곧 늘어요. 카트가 안 빠져나가면 진열대가 아무리 좋아도 조용합니다. 지금 XRP 쪽 카트는 안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 봅시다. 카트가 안 나가는데 가격이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고 시장이 다음 재료를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규제예요. XRP는 기술만 보고 사는 코인이 아닙니다. 법적 한계가 거칠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통째로 다시 계산되는 자산이거든요.
고속도로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아무리 슈퍼카여도 앞이 안 보이면 엑셀은 못 밟잖아요. 2026년 이 자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규제 환경 변화로 꼽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장기 강세 시나리오 자체가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제도권 수요 확대 위에 서 있어요. 여기서 랠리핑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ETF는 금융시장 기술 혁명의 1단계일 뿐이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제도권 돈이 코인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결제와 청산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자리는 XRP 가격표가 아니에요. 결제 레일 위에 기관 자금이 언제 올라타느냐, 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놓칩니다. 공급이에요. 유통 물량이 625억 개 남짓, 총 공급은 약 999억 개입니다. 유통률로 따지면 62.5%. 시장은 리플 에스크로 이야기를 늘 장기 호재로만 소비해요. 월 평균 3억 개 페이스면 2035년 전후, 월 평균 4억 개로 늘면 2033년경에 금고가 비워진다. 이렇게요. 근데 이 부분도 시장이 또 틀립니다. 그 숫자를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월 3억에서 4억 개면 유통량 대비 매달 0.5%에서 0.6%, 1년으로 치면 6에서 8%짜리 상시 희석이거든요. 호재로 소비되던 그 금고가 사실은 정해진 속도로 매달 물량을 토해내는 수도꼭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근 한 달 마이너스 5.58%. 이거 다시 읽어야 해요? 이건 하락한 게 아닙니다. 매달 쏟아지는 희석분을 이 악물고 받아낸 흔적이거든요. 왜 안 오르냐가 아니에요. 매달 얼마를 이겨야 오르냐는 거죠. 이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레저 업그레이드 이슈가 하나 더 붙어요. 언론은 이걸 준비금으로 XRP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라고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실제 의미는 달라요. 기업이나 기관이 네트워크는 쓰면서 토큰 노출은 안 줘도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채택이 곧 가격이라는 등식이 이번 사이클에서 한 칸 끊긴 거예요. 파트너십 뉴스만 보고 가격 촉매라고 읽던 회로. 이제 안 통합니다. 앞으로 이 자산을 움직이는 건 사용량이 아니라 순수한 자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초 이후 빠져나간 5억 4천만 달러가 중요합니다. 이 돈이 다시 들어오면요. 그건 단순 반등이 아니에요. 시장이 이 자산을 다시 기관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욕조 배수구로 물이 빠지는 중일까요? 아니면 수도꼭지가 다시 열린 걸까요? 이 차이입니다. 차트는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여요. 자금이 방향을 틀면 헤드라인은 항상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갑자기 XRP로 직행하진 않아요. 큰 돈은 순서가 있거든요. 시장 자금은 항상 제일 안전한 곳부터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잡아요. 그 다음 이더리움이 제도권 자금과 생태계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라나 같은 빠른 레이어와 대형 알트로 시선이 내려와요.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늘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전부 유동성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코인 가격을 만드는 건 프로젝트 성능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자리는 XRP 호재 뉴스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예요. 비트코인은 시장의 신호등입니다. 이더리움은 돈이 실제로 굴러다니는 도로고요. 솔라나는 속도감 있는 고속차선이에요. 그럼 XRP는 뭘까요? 이 코인 한마디로 국제결제의 환승역입니다. 도로 끝에 붙어있는 국제 물류 창고예요. 평소엔 불 꺼져 있습니다. 근데 결제와 유동성 이슈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창고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자리예요. 자금 순환은 폭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높은 곳에 비트코인 물이 차요. 넘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웅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눌려있던 대형 알트 저수지로 흘러들어가요. 이 판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흔히 보는 축이 있어요. 시가총액, 완전 희석가치, 거래량, 유동성, TBL, 수수료 배출, 활성주소, 트랜잭션, 공급구조,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죠. 근데 XRP를 이 표에 그냥 넣으면 100% 오독합니다. 디파이 TBL이 얼마냐로 줄 세우면 이 자산은 항상 애매하게 나와요. 축구 선수를 수영 기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다른 전장에서 싸우는 종목이거든요. 결제와 송금, 기관 유동성 연결. 이게 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 다 보신 거예요. 기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산일수록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가격 튀는 폭이 훨씬 큽니다. 이미 기관이 꽉 들어차 있는 자산은 새 돈이 들어와도 표가 안 나요. 근데 비어있던 자산은 같은 돈이 들어와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회전율 1.4% 얘기 기억하시죠? 5억 4천만 달러면 시가총액의 0.8%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는 동안 이 정도로 눌린 겁니다. 그럼 같은 규모가 되돌아올 때 위로 튀는 힘은 비대칭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수영장에 돌 던지면 그냥 물결이잖아요. 근데 얕은 웅덩이에 던지면 물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돈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동을 끝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거래량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이 자산이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다시 2달러를 노릴 수 있다는 주장.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먼저 이게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친구한테 게임 아이템을 하나 보내는데 중간에 3명을 거쳐야 해요. 거칠 때마다 수수료가 뜯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리고 비쌉니다.
국경을 넘는 돈이 지금도 딱 그렇게 움직입니다. XRP가 노리는 자리는 그 사이에 짧은 다리를 하나 놓는 거예요.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빨리 통과하는 곳. 한마디로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의 가치는 사람이 거기 눌러앉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랑 같은 싸움을 안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이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고 솔라나가 빠른 앱 생태계라면 이쪽은 제도권 결제와 유동성 연결이에요. 완전히 다른 링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파트너 이름이나 상장 이벤트를 끌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건 널렸고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축은 3개예요. 리플의 사업 확장, 온디맨드 리퀴디티 채택 확대 기대,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장기 시나리오는 이 3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노믹스 이미 625억 개 넘게 시장에 풀려 있고 총 공급은 약 999억 개예요. 공급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가격을 해석할 때마다 계속 따라붙는 변수거든요. 잠긴 금고가 정해진 속도로 계속 열린다는 걸 전제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제인 이스벳이라는 분석가 이름이 요즘 이 판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최근 한두 달 가격 변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는 그림도 결국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약해 보여도 구조적으로는 다시 위를 노릴 재료가 쌓이고 있다는 쪽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는 죽은 차트 아닙니다. 기관 유동성 버튼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결제형 대형 알트예요. 다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공정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ETF 데스크 자금이 계속 부진하고 빠져나간 5억 4천만 달러가 안 돌아오고 규제 안개가 안 거치면 2달러 시나리오는 그냥 미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전율 1.4%짜리 자산은 매도가 나올 때 가격이 부드럽게 안 빠져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듯 뚝뚝 끊깁니다. 얇은 호가창의 상시로 나오는 물량, 여기에 파생 청산까지 겹치면 며칠 만에 큰 폭이 소화될 수 있어요. 이럴 때 61.3%라는 높은 긍정률은 완충제가 아니라 실망 매물 저수지로 바뀝니다. 기대는 큰데 실탄이 없는 상태.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봐야 할 건 하나로 압축됩니다. 오를까가 아니라 누가 다시 사기 시작했는가. 오늘 얘기 딱 정리합니다. 1달러 7센트, 시총 670억 달러, 시장 6위. 한 달은 마이너스 5.58%로 약했지만 하루와 일주일 흐름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커뮤니티 긍정률은 61.3%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회전율 1.4%, 텅 빈 엔진룸입니다. 연초 이후 빠져나간 5억 4천만 달러가 되돌아오고 ETF 자금과 규제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면 2달러 제도전은 희망회로가 아니라 수급이 만든 결과가 됩니다.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있느냐? 답은 이겁니다. 거창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1달러대에서 거래량이 마르지 않고 유통 물량이 잠기고 빠져나갔던 돈이 조용히 돌아오는 그 순간이 출발점이에요. 뉴스는 이유를 나중에 붙입니다. 차트는 돈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줘요. 지금 봐야 할 건 목표가가 아니라 압력계 바늘입니다. 이건 미리 타는 사람만 갑니다. 헤드라인 뜨고 나서 알았다면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낮은 데서 천천히 담을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감정, FOMO와 손실 회피와 앵커링이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설계한 개미털기의 완성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체인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특정 거래소에서 XRP 물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지, 어제 나온 업비트 보유량 2개월 최저 같은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그건 세력 매집이 막바지라는 신호입니다. 이건 벼가 익었는지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직접 만져보는 거랑 같아요.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만지세요.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표결 뉴스 플로우를 매일 체크하세요.
토큰 포스트, 블록미디어 같은 곳에서 표결 일정과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수문이 열리는 방아쇠입니다. 이 뉴스가 대중에게 쩍 퍼지는 순간은 이미 XRP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뒤에요. 그 전에 흐름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느껴지는 공포가 세력의 설계라는 걸 계속 되뇌세요. 흔들기 하락이 다시 와도 그건 마지막 개미 털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XRP 물량을 지키는 게 이 게임의 전부예요. 축구에서 팩패스 아시죠? 공격 안 될 때 억지로 밀어붙이다 뺏기지 말고 뒤로 한번 돌리면서 판을 다시 짜는 거. 지금 우리가 할 건 조급한 전진이 아니라 냉정한 팩패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동향, 특히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의 XRP ETF 관련 발표에 촉각을 세우세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절대 물량 털리지 마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다고 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차분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유튜브에서 이름을 못 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세력이 냄새를 맡고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할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온갖 사칭 스캠 코인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와서 선량한 홀더들이 가짜를 사고 피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채널을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먼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깔리고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순간에는 큰 수익 구간이 이미 지나가 있어요.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커피 몇 잔값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몇 억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홀더입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잖아요. 뉴스 뜨면 겁나고 떨어지면 밤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같이 보고 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돈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투자 경험 같은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코인 이름이랑 진입 구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기인데 이건 진짜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돈 받으면 누가 믿겠어요? 먼저 무료로 드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못 받아요. 선착순 73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금방 마감될 거예요.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 꼭 체크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1초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고 나면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안 엽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